세미나 많이들 다녀보셨어요? 뭐 더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세금이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까봐 지금 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두 번째, 뭐 매수.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락한다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신호가 나올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내 집 마련은. 세금은 꾸준하게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세금은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어떤 세금이 가장 무서우세요? 아, 그렇잖아요. 집이 많으니까 종부세 걱정을 하시죠. 증여라고 한다면은 내가 자녀한테 뭐 부동산을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증여를 한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증여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생각하면 뭘 생각할까요? 부동산 증여 아니면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가 더 많으시네. 다주택자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네. 자, 부동산 증여가 있고 현금 증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부동산 증여하고 현금 증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세금이에요, 세금. 네, 세금이에요. 부동산 증여랑 현금 증여랑 가장 큰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자, 그러면 부동산 증여 세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취득세. 두 번째, 증여세도 있겠죠. 또, 예, 양도세. 이 세 개가 가장 커요. 자, 이 세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증여세? 증여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님들 다주택자면은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취득세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취득세가? 우리 어머님들 세미나를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제가 앞에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 통과해야 되겠다. 자, 증여라는 거는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증여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 상대방한테 보통은 자녀분이겠죠. 넘기는 거를 증여라고 하잖아요. 자, 이 증여가 있으면은 이 증여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예.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자, 증여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보면은 증여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증여세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도 있잖아요. 자, 부담보 증여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자, 전세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그냥 부담보 증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증여에 따라서 세금은 1억, 5억, 10억, 30억 이상은 뭐 저희가 안 봐도 되겠죠. 자, 세금은 이렇게 나오고 배우자 증여라든가 직계 존비속 증여 금액은 뭐 6억이나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 취득세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취득세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보통은 3.8%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지방세랑 다 포함해서예요. 3.8%라고 보는데 자, 실제적으로 비조정 대상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도 3억 이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3.8%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 조정 대상 구역에서만 고민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증여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3.8%예요. 조정 대상 구역이든 비조정 대상 구역이든. 그리고 자,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겠죠. 양도세 없겠죠.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3억 미만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정 대상 구역이나 비조정 대상 구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주택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3.8% 똑같은데 여기는 양도세가 발생하겠죠? 다주택자. 자, 이 양도세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만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자, 3억 원 이상일 때 부동산 3억 이하짜리가 별로 없죠? 예. 대부분 3억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3억 이상을 증여를 할 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구역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 12.4%입니다. 근데
비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조정 대상 구역에서 주택을 증여할 때 3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에 의한 취득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해결됐죠?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거 혹시? 이거 쉽잖아요. 자, 우리는 다 3.8%라고 생각하시면 돼. 비조정 대상 구역.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3억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12.4%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일단 뭐 비과세 요건 아니면 비조정 대상 구역에서 이게 중과세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 할 때, 자, 실제적으로 뭐 부담보 증여가 증여할 때 증여세가 유리한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증여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자, 1세대 1주택자가 증여할 때는 무조건 부담보 증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니면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조정 대상 구역에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중과가 없잖아요. 중과가 없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가 끼고 이렇게 증여하는 게 낫고, 중요한 거, 자, 조정 대상 구역에서 부담보 증여가 낫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 증여가 낫냐 이거예요. 자,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대부분 지금 현재 부담보 증여가 있고 단순 증여가 있잖아요. 30%대 70%로 나눠지는데 단순 증여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양도세, 취득세 이거 다 따져 보셔야 되겠는데 대부분 한 7대3 정도로 그냥 단순 증여가 낫습니다.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증여를 알아봤으면은 현금 증여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금 증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현금 증여는 대부분 다 아시죠?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시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취득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증여세만 내면 돼. 근데 이제 부동산 증여할 때 하나 제가 더 체크해 드리려고 이거 준비했는데, 장점은 증여세가 이제 부담보 증여하면 증여세가 낮게 나오고 뭐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 한번 볼게요. 자,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10년 동안. 그래서 부담보 증여, 주택을 부담보 증여로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조심하신 거고, 두 번째로, 자, 증여를 했는데 10년 내에 매도했어. 자녀분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알려주셨어요? 자, 만약에 증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증여를 했어요. 자녀분한테.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요즘 한 12억 정도 가잖아요. 12억의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향후에 자녀분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한 3년 있다 팔았어. 근데 한 3억 올랐어. 그럼 15억에 팔잖아요. 그러면 자녀분 양도세 얼마 내요? 아니, 이제 부모 그 안에 10년 이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부모가 그렇죠. 분양받았을 샀을 때 네. 금액으로 해서 양도세. 부모님이 취득한 그 취득가액이 자녀분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취득가액. 예를 들면은 내가 5억에 샀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12억에 증여를 하고 자녀분이 가지고 있다가 한 2년 있다 비과세다고 생각하고 팔았어. 나중에 봤더니 양도세가 폭탄이야. 취득가액이 5억입니다. 언제?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담했을 때도 그래. 팔고 왔어. 계약하고 왔어.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거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맞냐? 그랬더니 맞죠. 자녀분이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10년 이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이거 체크 한번 잘 하시고, 네 번째, 지금 현재 증여할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뭘로 계산하세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지 않나요? 네. 12억, 만약에 12억짜리 부동산 증여할 때 뭘로 계산하세요? 기준시가가. 네. 공시가격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바뀌었습니다. 네, 기준시가. 예, 바뀌었어요. 뭘로? 기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기준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기준 시가가 아니라 기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세, 감정평가, 시세라고 합니다. 시세 그냥. 시세, 실거래가 시세 또는 감정평가 금액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증여할 때, 부동산 증여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공시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기준 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3개월 동안 실거래 금액, 평균 금액이나 아니면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취득가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현재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 증여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파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는 뭐 그냥 단독도 있을 거고 뭐 다세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도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 부동산 증여 자체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 내줘, 증여세 내줘, 10년 동안 매도하기 쉽지 않죠. 이거를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증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는 어찌됐든 주택은 완성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현금 증여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거를 만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이거는 주택이 부동산이 고기라고 봤으면은 작은 고기를 주고 싶죠. 당연히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한테 고기 발라주고 싶고 고기 주고 싶죠. 근데 현금 증여로 해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라, 재건축 가라, 개발구역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현금 증여는 또 어려워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개발이 언제 될지. 금액이 높아요? 부동산 증여랑 현금 증여랑 여기가 금액이 높을까요? 계산을 그렇게 다 해드렸는데 지금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를 아니에요. 부동산 증여, 주택 증여가 훨씬 셉니다. 세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현금 증여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그리고 현금 증여에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현금 증여는 얼마나 증여할 수 있어요? 뭐 증여하기 나름이지만 증여세 분담하면. 자,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고 보통 그리고 10% 내외니까. 어우, 어머님 다주택자고 돈도 많으시네. 5억까지 한다니까. 보통은 1억 하는데 10%니까 1억 정도를 증여를 해줘요, 그냥. 우리 어머님처럼 5억이다 그러면 20%겠죠? 자, 이 정도 증여는 해줘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 제가 자꾸 이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한 2억 정도는 현금 증여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은행 다니시는 분들 정말 무서워해요. 큰일 나는 줄 알아. 1억 5천 해주고 증여세 뭐 10% 1억에 대해서 신고하고 2억 더 증여해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리고 발발발 떨어. 자, 2억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 증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명칭한 게 현금 차용이라고 합니다. 자, 차용증 뭐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차용하는 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인정되기는 하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보통 한 정확하게 지금 금리로 따졌을 때 2,100,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7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금리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현금 차용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금액은 뭐냐면은 자녀분이 현금 차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이 안 넘으면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보통 이율이 지금 현재 한 4.5, 4.6 정도 되니까 한 2억 1,700만 원 나는데 보통 저는 2억이라고 합니다. 2억 정도는 현금 차용으로 주셔도 국세청에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5천만 원, 1억, 2억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자녀분한테 줬을 때 자녀분이 그러면은 한 3억 5천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은 증여세 한 20% 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셔가지고 자녀분이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개발을 사든 재건축을 사든 이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직도 주택이 현금 차용이 무서워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무섭네. 그렇잖아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현금 차용이 무섭네. 왜 무서우시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네. 자, 대법원 판례도 얘기해 드릴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자, 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부모 자식 간에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 다음에 공중도 많이 받잖아요. 공중도 받고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이거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례는 안 됩니다. 다 증여세 물었습니다. 왜? 1,0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증여세를 묻습니다. 전체 다. 근데 현금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이자 소득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현금 차용을 하면은 매달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나중에 자녀분이 현금 차용을 했다가 자녀분이 뭐 나중에 뭐 1년 뒤 아니면 2년 뒤, 3년 뒤 다시 현금 차용한 거를 상환을 했을 때 그 3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2년 동안 이자만 한꺼번에 갚으시면은 증여세를 물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자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보통 이자가 얼마냐, 몇 프로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어떤 거요?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했을 때 몇 년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1년, 매년 1,000만 원만 안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 한꺼번에 상환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거는 금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2억이 안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2억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제가 한 2년 전에는 3억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왜? 금리가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 4.5, 4.6으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무서우세요? 현금 증여? 안 무서워요.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자, 증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을 증여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 나와요? 취득세는, 양도세는. 차라리 그냥 5천만 원 무상 증여하고 1억 세금 내고 그 다음에 2억 5천은 어차피 전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은 1억 2천인데 1억 2천은 그냥 증여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단 이자 안 내도 되고 그냥 매도할 때, 나중에 차후에 매도할 때 그냥 원금하고 이자 같이 반환하시면 돼요. 대신에 매년 이자 계산을 따로 하셔야 돼요. 금리에 따라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용증에다가 매도시 반환 가능 이렇게 쓰나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매달 이자를 주셔도 되고 그냥 한꺼번에 주셔도 됩니다. 그 통장 거래 내역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금 증여가 이렇게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 증여랑 현금 증여랑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금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님들은 주택이 있고 다주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당연히 증여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이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증여하셔가지고 자녀분이
매수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현금 중요할 때 고기 잡는 법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잖아요.